안녕하세요. 우리 단골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에 대해서 상비약으로 어떤 거 준비하면 좋을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요즘 키트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키트가 있죠. 바로 이 자가검사 키트인데요. 정말 이것 때문에 약국이 난리입니다, 난리. 없어서 난리, 또 뭐 비싸서 난리, 어디는 또 뭐 정말 대량으로 구할 수 없냐, 정말 난리인데요. 근데 이 난리통에 이제 사가시는 분들 정말 많지만 이거 드리면서 정말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지 좀 정말 의문이기도 해요. 물론 요즘 사용법들 정말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몇 가지 핵심 포인트들이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빼먹기 쉬운 주의해야 할 점 위주로 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놀러와 약국의 수다 주제는 바로 이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사용 시 꼭 이것만은 챙기세요. 잘 왔어요. 오늘도 놀러와 약국에서 수다 좀 떨어볼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키트짜리, 두 키트짜리 둘 중에서 거의 이제 취급해서 많이 나갔었는데요. 요즘은 한 키트는 정말 전멸했고요. 두 키트 정도 찾아볼 수가 있고 이렇게 20개짜리라던가 25개짜리에서 하나씩 소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분 판매가 거의 요즘은 대세를 이루고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가져가시는 경우에 문제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 검사 키트 사용법은 다 알고 계신가요?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이게 소분된 걸로 받으셨을 때 뿐만이 아니라 상자로 받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뭘까요? 면봉 뜯기가 아니라 구성품이 다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소분으로 가져가시는 경우 이렇게 크게 4가지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키트가 들어있는 요 밀봉된 요 봉지 하나랑 그다음에 면봉, 검체를 채취할 면봉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시액이 담긴 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필터 마개가 있거든요. 요 4개는 꼭 있어야 되는 필수 구성. 거기에 추가로 있으면 좋은 게 이런 식으로 폐기를 할 때 음성이 나오더라도 우리 꽁꽁 잘 싸서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밀폐가 가능한 지퍼백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를 구성품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번에 할 일 뭘까요? 면봉 뜯기? 아닙니다. 아직 뜯을 단계가 아니에요. 뭐냐? 손부터 씻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에 어쨌거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손에 있는 균,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결과가 오염이 된다면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을 먼저 씻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고요. 손을 씻은 후에는 이제 이렇게 준비된 거에서 사실 이거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직접 사용하진 않겠어요. 그랬다가 이제 또 양성 나오면 이제 오늘 방송 중단해요, 중단. 양성 나올 리는 없지만 일단 요거를 이제 면봉이 있는데 면봉을 뜯으실 때 보면 화살표 있어요. 이 화살표 방향에 맞춰서 뜯으셔야지 잘못해서 이 면봉 검체를 채취하는 머리 부분부터 뜯으면 역시나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으로 잘 뜯으셔서 머리 부분이 아닌 이 꼬리 부분을 잡고 꺼내십니다. 그래서 이 머리 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코 안에 콧구멍에서 양쪽 콧구멍 모두 검체를 채취하게 되는데요. 한 1.5cm 정도 깊이까지 넣으시고 10회 이상 둥글게 검체를 채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방법이 이 용액의 뚜껑을 따고 넣으세요. 넣어서 이렇게 막 우리 씻어내듯이 10회 이상 이렇게 막 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꾹꾹 짜듯이 눌러주면서 면봉을 빼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시액이 손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상자째로 가져가실 때는 이 시액을 꽂는 통이 있어요. 꽂아서 하는 이 통에 꽂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의 소분으로 하다 보니까 손에 잡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깐 뭐 면봉 어디 내려놓는다던가 아니면 시약을 이렇게 해서 쏟는다던가 손에 묻는다던가 이렇게 오염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소분을 사신 경우라면 염두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번에 여기 위에다가 우리 필터 캡이 있죠. 그래서 이 필터 캡을 꽂으시게 됩니다. 이 필터 캡을 이렇게 꽂으시고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SD 제품은 네 방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 레피제이나 휴머시스 제품은 세 방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까가지고 검체 키트가 나오는데 이 동그란 부분에다가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혹은 네 방울을 점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경과되면 그 검사선이 나올 텐데요. 그 검사선의 몇 개의 선이 뜨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것도 15분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제품에 따라서는 15분 내지 뭐 20분, 레피제는 뭐 15분에서 30분까지도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사실 15분 되기 전에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15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임신 테스트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줄이 나오면 양성, 걸렸다라는 거고요. 두 줄 중에 한 줄이 나오면 음성인데 이 한 줄이 어디 나와야 되냐면 T가 아닌 C에 나와야 됩니다. C선은 이 키트가 정상이냐 아니냐를 판별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선에 선이 안 나오면 키트 불량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이기 때문에 새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C선은 나오고 T선은 없다 그러면 음성, 나는 괜찮다, 아직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음성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검체를 채취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짜 음성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꽁꽁 잘 싸서 폐기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여기서 오늘 제가 주의할 포인트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시액이 차광 보관이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밀봉하지 이렇게 지퍼백에 소분해서 드리는 경우에는 차광 봉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한 번 더 종이 봉투에 넣어서 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차광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이 자가검사 키트의 시액에는요, 우리 아자이드 소듐이라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검체 추출액의 오염을 방지하고 미생물 증식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빛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오염되는 걸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빛에 노출돼서 뭐 이렇게 바로바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장기간 노출이 되게 되면 이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안에 혹시라도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증식을 하게 되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는 차광 보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분한 제품들 이제 너무 오랫동안 밖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키트를 내가 사서 바로 할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키트를 사서 바로 하지 않고 한참 놔뒀다가 상비로 놔뒀다 쓰실 거라면 특히 이렇게 소분된 걸로 받으셨다고 하면 서랍장이나 이렇게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도록 하는 거 포인트 하나를 잡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아자이드 소듐이라는 성분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자이드 소듐은 사실 이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자이드 소듐을 응독하고 사망에 이른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31세 여성 환자분이 이제 내원하기 20분 전에 이 아자이드 소듐이라고 표기된 빈 약병을 이제 잘못 복용을 하게 돼가지고 의식불명 상태로 이제 응급 촬영으로 후송이 됐는데 막 구토를 하고 막 이런 흔적이 있어가지고 막 이제 긴급 치료를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10분이 지나가지고 이제 급작스러운 저혈압 증상과 함께 이 심정지가 발생해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게 당시 심폐소생술 이때 참여한 의료진들이 가운과 장갑, 마스크 이렇게 착용을 했음에도 뭐 이렇게 눈의 자결감이나 피부에 따가움, 가려움증 그리고 두통 등을 12시간 가까이나 호소했다고 보고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그 드신 경우에만이 아니라 노출된 경우에도 피부나 아니면 눈이라던가 이런 거에 이제 불편감 호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실 때 특히나 이렇게 소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꽂는 부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에 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액이 손이나 혹은 뭐 눈이나 다른 부위에 묻지 않도록 하는 거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먹었다라고 하면은 입을 빨리 헹구시고 구토를 유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물을 마시게 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쨌거나 가장 많은 부분은 피부에 닿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튀기지 않도록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키트 잘못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놓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 꼭 알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키트를 사용하실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편도 지난번 우리 코로나 재택 상비약 키트와 함께 긴급하게 편성된 편이다 보니까요. 우리 함께 막 이렇게 즐거운 얘기 나누기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있는 얘기들을 나누게 됐는데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 단골분들 놀러야 크게 맨날 놀러와!